제2장은 인공지능의 창조와 발전의 핵심은 수학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수학은 단순한 의미의 공식에 숫자를 기입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인문학적 사고와 철학적 사고가 바탕이 되어 있는 그런 수적인 학문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여기 두 가지 생각의 사례가 있습니다. 인문학적 싱크를 하는 월스트리트의 퀀트, 여기에 있는 퀀트들은 인문학과 수학, 철학으로 무장한 인공지능 시대의 엘리트들입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싱크하는 대한민국의 중소기업 사장님들. 네, 대한민국의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수십 년간 피와 땀을 흘리며 일궈낸 기업의 돈을 월스트리트 퀀트들이 만든 키코라는 파생 금융상품에 투자함으로써 정말 많은 이득이 났으면 좋겠지만 키코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우량 중소기업들이 줄도산을 하는 키코 사태가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천여 개의 기업이 그 피해액만도 10조 원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손실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과연 그 인문학적 정말 그 천재적인 두뇌를 갖고 있던 퀀트들은 과연 그 파생 금융상품을 왜 만들었을까요? 한 번 더 깊이 있게 그냥 열심히가 아니라 정말 깊이 있는 철학적인 사고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동 시간을 갖고 가장 열심히 사는 민족 중에 한 명이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대한민국이지만 IMF 사태 때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건 지금까지의 과거의 이야기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생각하는 힘을 바꾸지 않고 그저 열심히 성실히 생각만 하고 그냥 열심히 사는 삶으로서는 인문학적인 큰 그림을 그리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들의 생각을 우리가 이겨낼 재간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월스트리트는 내 주머니를 불리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요. 당신의 돈을 노리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이해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사고적인 능력을 인문학적 사고로 뛰어넘지 않는다면 그들이 만든 세상의 시스템 속에 우리의 정말 피와 땀과 노력이 정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정말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깊이 있는 싱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건 진짜 교육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받아오는 학교 교육도 물론 무시를 하면 안 되긴 하겠지만 학교 교육은 생각하는 힘을, 사고하는 힘을 키운다기보다 정말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노동자들이 필요한 교육이라는 거죠. 학교 밖에서 진짜 교육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주입식 교육이고 시험을 보기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보다도 내 공부, 내가 리더로 이 사회에, 이 시대에 어떤 인물이 되고 싶은지를 내가 정말 뜻을 정하고 내 공부를 진심으로 제대로 된 공부를 시작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밖의 교육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학생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학교를 졸업한 그때부터가 진짜 우리 공부가 시작되는 때거든요. 그래서 자기 교육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새로운 생각 시스템이 자리 잡게 해야 된다. 내가 팔로워가 아니라 리더의 입장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지에 대한 새로운 생각 시스템을 자리 잡게 해야 하고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생각의 회로를 천재들의 생각 시스템에 접속시켜야 됩니다. 천재들의 생각은 어디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죠? 인문학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문학을 공부해야 되고요. 인문학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만들고요. 우리를 행복에 이르게 하는 도구가 바로 인문학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점프 개미 이야기의 사례가 나옵니다. 우리 여왕개미가 죽으면 개미 중에서 한 명을 여왕개미로 추대하게 되는데요. 여왕개미로 추대하게 되면 그 개미는 분명히 일반 개미였어요. 근데 여왕개미로 추대됨으로 인해서 그 개미의 몸집이 커진대요. 그리고 개미의 그런 내적, 외적인 모습이 바뀌면서 실제로 여왕개미의 모습으로 변화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위대함과 만나기 위해서는 내 환경을 위대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사람의 의지는 굉장히 약해요.
내가 뜻을 세우고 뭔가를 하겠다고 노력을 하더라도 내 의지는 약합니다. 하지만 의지보다 중요한 게 환경이기 때문에 내 주변 환경을 위대함으로 둘러싸이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 아무리 위대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라도 몸과 마음이 온통 평범한 것에 둘러싸여 있다면 평범한 존재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늘 위대한 것과 만난다면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특별해질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특별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환경으로부터 내가 많이 노출되어 있지 않다면 내 환경을 180도 바꿔서 정말 위대함과 만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think, 생각하는 뇌를 만들어라인데요. 우리가 거대한 생각을 하고 위대한 부에 다다르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뇌를 정말 혁명적으로 바꿔줘야 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생각의 질량이 있대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17살의 나이에 정말 인문학에 푹 빠져서는 자신이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인류의 길이 남을 업적을 남기고 싶다라는 뜻을 세웠습니다. 그로부터 7년간 몰입해서 인문학에 푹 빠져 살아 있었고요. 24살의 나이 때 상대성 이론을 발표함으로써 정말 인류의 길이 남는 역사적인 업적을 남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인류에게 7,0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발견을 바로 아인슈타인이 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몰입하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두뇌 속 시간이 정말 느리게 흐르는 거 경험할 수 있거든요.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 깨달아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한테 읽고 듣고 배워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요. 또 누군가의 성공에 자극받아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조금은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나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천재들의 생각, 인문학적 사고를 통해서 내 생각의 크기를 늘리는 것이 정말 생각하는 뇌를 만들면서 우리의 삶을 혁신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IBM의 think, 인문학적 경청을 통해서 내면의 소리를 듣는 법에서 이 5가지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가 독서하라, 그리고 두 번째 경청하라, 세 번째 토론하라, 네 번째 관찰하라, 그리고 5번째 생각하라. 내가 듣고 배우고 그리고 나누고 내가 끊임없이 그 내용을 사색함으로써 깊이 있는 인문학적 사고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IBM 창업자와 그 후계자 엘 엘리엄스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루 일과를 철저하게 계획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침 7시에 일어나서 30분에서 90분 정도는 운동을 해라. 세 번째, 정시에 출근을 해라. 네 번째,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1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인문고전을 읽어라. 그리고 5번째, 잠들기 전에 클래식을 들어라. 이 5가지를 했을 때 우리 두뇌는 생각하는 뇌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이 5가지를 매일 반복하면서 나 자신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10가지, 텐코아라는 10가지 습관은 그 10가지 습관의 핵심이 바로 우리의 뇌가 생각할 수 있는 뇌로 바뀐다라는 거죠. 과연 실리콘밸리의 천재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세상에 없는 혁신을, 세상을 이끌어가는 천재들인데요. 이들은 천재들의 생각 시스템에 접속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천재하면 기억에 남는 사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죠. 르네상스 천재를 만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11가지 공부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놀랍게도 36살에 인문학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시 유럽인들의 평균 연령이 30에서 38세였다고 하는데요. 36세 인문학을 공부했다는 것은 지금으로 치자면 7, 80대의 어르신이 인문학 공부를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빈치는 서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공부를 할 기회가 쉽게 주어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36살에 공부를 시작하면서 초등 인문 학문부터 바로 차근차근 시작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나이에 공부하려고 얼마나 힘들었던지 다빈치의 노트에는 이런 자기암시 메모가 기록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세상에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기 위해 끝없이 노력할 것이다. 나는 어떤 노동에도 지치지 않을 것이다. 타인을 위한 봉사도 마찬가지다. 절대로 지치지 않을 것이다. 지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바로 나의 삶의 축제 같은 삶을 위한 모토다라는 메모가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쉽지 않은 공부였기 때문에 이런 메모도 남겨놨겠죠.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11가지 공부법 중에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자기 암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나는 이 난관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고 자기 암시를 통해서 그런 학습에 몰입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원전을 읽어라, 원전을 필사하라, 홀로 사색하라, 잠들기 전 사색하라, 인문학 공부 노트를 써라, 작가와 함께하라, 도서관을 사랑하라, 인문학 서재를 만들고 인문고전을 극복하고 자주 휴식하라. 이 11가지 공부법을 통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정말 인류의 길이 남을 여러 가지 천재적인 업적을 남겼다는 것입니다.